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중3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주신다며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핸드폰을 워낙에 사랑했던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씀을 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더니 조금 곤란해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약간 놀란 얼굴로 아들,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후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충이 있다고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러 학원 선생님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예, 여보세요? 카와다입니다. 라고 대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카와다. 학원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하자 갑자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서 평소에도 여보세요보다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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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가볍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딱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쓸데없이 장난을 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께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을 뺏길 때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진실을 밝히자며 학원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파일을 들었을 때 그곳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끼익하는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를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날 제가 무서워서 잠을 설치던 중 아버지께서 달마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젖을 정도의 계절은 절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로 전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적의 존재를 믿게 되었죠. 거실에서 가족끼리 치킨을 뜯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무미식 프로그램에서 두부가 나왔습니다. 가마솥에 두부를 끓이는 것을 보며 어머님께서 저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부구이를 제사상에 내놓는 것은 드물거나 유별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옛날 다들 집에서 가마솥으로 밥을 하던 시절엔 두부도 집에서 해먹었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두부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두부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손이 모이는 명절날, 그것도 돈 좀 있는 양반집이나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명절날 새며느리가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부는 제조 공정상 끓이면서 계속 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가마솥에 불을 떼우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나무 주걱으로 갈아내서 걸러낸 국물을 열심히 저어냈습니다. 이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집안의 첫 손주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 기간 동안 쉬다가 손이 필요한 명절이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등에는 아직 젖먹이를 포대로 업은 상태였습니다. 가마솥을 실제로 써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깊고 큰 데다 가마솥의 높이가 주방 일을 하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높이입니다. 불은 앉아서 떼야 하고 솥안을 보리면 허리를 숙여야 하는 높이지요. 요즘 인테리어를 보면 인체공학에는 영 꽝입니다. 돈 많은 양반집이니 식구도 많고 먹는 입이 많으니 먹는 양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옛날에는 한 번 만들면 옆집에도 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라 관리가 된 양반은 백성들에게 항상 은덕을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라 양반이 한 번 일을 벌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양반 날이나 먹는 귀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대로 무관에 급제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서 깊은 지방 유지 집안의 며느린 당연히 가마솥 가득 국물을 끓였답니다. 군대에서 삽질을 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니, 삽질까지 갈 필요도 없나요?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가보거나 취사병 일하시는 걸 보신 분들은 큰 솥에 쓰던 나무 주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산만큼 큰 나무 주걱을 온몸으로 젓다 보면 허리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가득 콩물을 담았으니 힘들기는 또 엄청 힘들었겠죠. 출렁거리는 콩물을 젓다가 겨우 한숨 내쉬며 며느린 콩물이 얼마나 끓었나 보러 몸을 좀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에 옆에 있던 젖먹이가 가마솥 안에 풍덩 빠졌습니다. 펄펄 끓던 가마솥에 젖먹이가 통으로 빠졌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을까요? 채 돌도 지나지 못한 아이는 온몸이 익어 죽어버렸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였으니 그 슬픔은 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갓난 손주의 죽음에 즐거워야 하는 명절은 비탄과 절망 속에서 보냈고 당시 집안 어른이셨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 죽고 나서는 제사상에 두부를 올리지 말거라. 절대 올리지 말거라. 저희 외갓집에서는 4대, 5대 전에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